자, 팔레트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6시까지 할 거예요. 6시 안 넘어요. 그때 되면 힘들어요. 자,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순서는 물권법부터 할 거예요. 물권법. 페이지가 26페이지. 물권법하고 계약법하고 민법 총칙 그렇게 할 거예요. 특별법은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그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특별법을 전문을 기초로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해보고 안 되면 본 수업에 다 해버릴게요. 어차피 본 수업에 또 해요. 일단 진행상을 보고 일단 물권법, 계약법, 민법 총칙 중요한 판례 정리하면 34문제 잡는 거예요. 특별법은 주임법하고 실명법인데 실명법은 우리 요약집 그게 더 좋아요. 이거보다 요약집 보면서 쭉 풀어가야 되니까 본 수업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26페이지. 별 3개, 5개만 갑니다. 2개는 안 해요. 2개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2개는 아예 빼버렸다가 그래도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시간상 2개까지 하면 절대 못 가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다른 학원에서. 자, 별 3개짜리 1번의 왼쪽 1번이네요. 농작물 언제나 경작자 소유. 따라서 권한이 있든 없든 언제나 경작자 소유. 부합하지 않는다. 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별 3개예요. 그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때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 하지만 경작자가 서울 가락시장 사장님한테 밭대기로 넘겼어요. 이 사람은 모르죠. 따라서 서울 가락시장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산 사람, 이 양수인은 지가 소유자라는 걸 알려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명인방법 갖춰라. 처음이 중요해요. 첫 번째 줄. 언제나 경작자 소유,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농작물. 그 다음 건물도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에.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이걸 딱 외우시고. 그 다음 3번에 1번. 완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주체. 현재의 소유자가 2번. 현재의 본권 없이 전면한 놈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자,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되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자, 전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소유권 상실. 소유권 없죠? 소유자 아니니까 소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게 물청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그다음에 2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죠. 떴어. 항상 중심 키워드 잡고 등기 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시험 지문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꽂지 않아요. 그럼 등기 안 꽂았어. 양수죠. 양수. 매매예요. 매매.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양수. 산 놈이 등기를 안 쳤네. 그럼 소유권 취득 못 하겠네요. 따라서 이놈은 이 건물의 불법 점거자를 상대로 지가 직접 소유권에게 나가 돌려줘 할 수는 없지. 소유자 아니니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전 소유자 이 2놈밖에 안 나와요. 주체에서는. 상대방 본권 없는 점유자죠. 2번 점유하면 돼요. 간접 점유자죠. 상대방 돼요. 하지만 오른쪽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놈한테는 달라올 수 없다. 상대방 되지 않는다. 자, 4번. 건물 소유자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예요. 자, 무단신축. 혹시 머릿속으로 생각나요? 을이 병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세 주고, 이 머리, 퇴할 수 있다. 퇴할 수 있다.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퇴거가 되면
철거는 안 되고 철철퇴 되기 좋아. 되기 좋아요. 어제 다른 학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한 달을 공부를 했어요. 3달 했구나. 3달. 본인이 왔어. 하나차로 떨어졌대. 1차를. 학계론 60점, 민법이 57.5 나왔대. 3달 공부하고. 하나.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팔레트강 들어온 거야. 이제 다시 오전에는 뭐 일하시니까 그것도 야간에만 하신 분인데 대단한 거지. 3달 만에 1차 하나차로 떨어졌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 담배 피면서 아이고 철철퇴를 틀렸어요. 철철퇴를. 그 다음 또 하나 더 아이고 이것도 틀렸어요. 그거 하나만 실수 안 했으면은 딱점으로 1차 붙었을 텐데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철철퇴가 또 야 철철퇴가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한다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왔다 갈 때 영업도인데요. 그래서 계속 제 강의 듣고 있대. 민법 강의. 그래서 작년에 붙을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 정도면 3개월 만에 한 건 대단한 거라고. 그 점수 나온 거 쉽지 않아요. 3개월 만에. 그것도 야간반이 일하시면서. 남자분이에요, 남자. 자, 그래서 철철퇴 기억하시고 4번 무단신축자요.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소유권 방해하니까 철거하세요. 내 땅 내놓으세요. 청구할 수 있죠. 철거인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놈은 소유자니까 나가세요. 네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돼요.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5번 건물 철거는 원칙 소유자만이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따라서 건물을 미등기 주면 지금 의리병에게 판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에요. 그림이. 자, 원래 소유자만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자는 없어요. 소유자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이 건물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예외 토지 소유자는 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로. 이게 철철할 때 두 번째 철이에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게 이놈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원래는 철거 청구가 없어. 근데 예외를 둔 거예요. 예외.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해서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왕별이죠. 자, 7번. 이건 갑을 병이에요.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고 을 등기 안 했어요. 병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지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한 사건. 자, 토지 매수인이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안 했다 하더라도 저 갑으로부터 산 을이 등기 안 쳤어요. 하지만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매매계약 효력으로 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 점유할 본권이 있어요. 또 이 매수인 을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병, 승계인이죠. 자, 이놈도 점유할 권리를 같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나 또는 을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자, 병에 대해 지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행사할 수 없다. 점유할 권리로 풀었지만 굳이 필요 없어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달라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훨씬 좋아요. 등기 넘겨줄 의무자죠, 갑은. 을은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돌려달라는 것은 신이치게 반한다. 요게 이렇게 저는 판결을 썼으면 더 우리가 공부하기도 편해요. 어찌됐든 결론. 절대 갑은 을이나 병에게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왜? 을병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에요. 아직 등기 안 해서 달라올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있다 없다 결론에 동그라미 빵빵하고 공부합니다. 자, 물권 변동론. 자, 이게 별 3개네요. 1번 봅니다. 공유물 분할. 왜 넘겨? 왜 넘겨? 지금 1번 하고 있는데. 저 안 넘겼는데. 공유물 분할 조정 절차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그 합의 사항이 조서의 기재 조정이 성립됐네요.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실 거요? 자, 이거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뒤에 보지 말고. 등기. 어디에 동그라미 하실 거요? 그렇죠. 협의, 합의, 계약, 법률행위. 따라서 뒤에 조정이란 말이 조정 절차, 소송 절차. 소송 아니야? 뭐 판결 그딴 생각하면 안 돼요. 협의 성립해야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협의를 뚫어지게 보고 협의, 합치,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 자 이제 넘겨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겠군. 그래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186조. 밑에 마찬가지 공유지분 포기합니다. 합유지분 포기합니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말소 등기해야 소멸한다. 등기해야. 그래서 등기해야 물권 변동률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돼요. 등기해야 포기, 협의. 자 3번 판결,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87조에서 말하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할 때 판결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이걸 말해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절차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 명령, 이행하라. 이거 빨리 머릿속으로 이행 판결을 생각하시고 이행 판결은 형성 판결 아니죠? 자, 이건 외워야 돼요.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님에도 등기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이행 판결, 점유 취득시. 이 두 개는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등기. 무효 등기 유용. 1번. 기존 건물이 멸실돼서 내가 새로 건물을 세웠어요. 신축 건물. 자, 기존 건물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이 떠요. 판례 원문대로 떠요. 이게 제가 5번 나왔다겠죠? 그러면 같은 질문으로만 뜰까요? 안 그래요. 살짝 다른 말로 떠요. 그래서 이런 말로도 뜨고 다른 말도 뜨고 살짝 바꿨죠. 근본은 그럼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기존 건물 멸실, 신축 건물이 세워졌네요. 그러면 그 등기는 기존 건물 등기를 말해요. 기존 건물 등기는 신축 건물 등기로서 유효라 할 수 없다. 무효다 그거예요. 즉 이 말이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절대 갖다 쓸 수 없다. 그래서 기존 건물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무효다, 유효 아니다 그거예요. 유효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중부정이 어려워요. 유효를 할 수 없다. 그럼 무효다 해주지. 근데 왜 이렇게 이중부정을 쓰냐?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하고 유효 아니면 무효란 얘기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무효라 할 수 없다고 유효다가 달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무효다 단정적이죠. 단정적이야. 근데 유효라 할 수는 없다. 이건 완전 무효다하고는 좀 덜해. 그런 게 뉘앙스가 좀 있어요. 어감에. 그래서 이런 말이 이게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완전히 무효다 하는 거하고 어감이 살짝 달라. 결론은 무효인데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괄호로 외웁니다.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는 절대 유용, 재활용할 수 없다. 아주 잘 나와요. 왕별 잘 나와요. 자,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가불병이죠. 이건 한번 그려보고 하죠. 가불병으로 한 게 샥 정리가 돼요. 중간생략 등기. 자, 설명 들어봐요. 설명 듣고 판례 보면 금방 알아버려. 매매인데 가백에서 병으로 다이렉트 등기, 중간생략 등기, 매매가 있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유효, 무조건 중간생략 등기 유효입니다. 자, 세 사람 간 전원 합의가 있다면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다면 전원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즉 갑액에서 다이렉트로 병에게 넘겨주고 전원 합의를 했죠. 따라서 병은 내 남놈 갑액에 직접 등기달라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유일한 예외 있지. 3자 계약 빼놓고는. 직접이 나왔는데도 할 수 있어. 이유. 합의가 있었어. 있죠? 합의가 있으니까 자기 채무자는 얘인데 채무자 아닌 3자지만 저놈이 합의했어.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합의가 계약이니까. 직접적 채무자는 아니지만 합의했어. 그러니까 직접 달라 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전원 합의가 없다면 당연히 병은 갑에게 직접 달라 할 수 없다. 직접 못하니까 세트 대위. 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의뢰 갑에 대한 매수이니까 등기 청구권은 등기 주세요.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자, 약속을 해서 병이 등기 주세요. 왔어요.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못 받았다면 병에게 병, 나 아직 잔금을 못 받았어요. 등기 못 줘요.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동시행항변권이에요. 거절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동시행항변권이에요. 거절, 자기 채무이행, 소유권 이전 채무이행 거절합니다. 이유, 얘가 잔금을 안 줘요. 거절할 수 있다. 자, 이놈이 합의를 안 했죠. 을은 중간생략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중간생략 등기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오케이 해줘야 넘겨주니까. 자,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이거 채권이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팔 수 있어요.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 양도니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자기 채무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지합니다. 갑, 당신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내가 병에게 팔았습니다. 따라서 며칠 후 병에게서 등기 달라는 연락이 오면 이제는 내가 채권을 병에게 팔았으니까 갑에게 등기를 주세요 라고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요. 보통의 돈 채권은 이게 먹혀요. 그래서 양수받은 병이 돈 주세요. 제가 채권 샀으니까 하면 얘는 줘야 돼. 통지 받았으니까. 하지만 우리 판례가 법률 행위로 인한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만큼은 이 일반 채권 양도 법리를 적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절대 병이 갑에게 직접 달라 할 수는 없다. 직접 법칙이 작동돼요.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절대 병은 갑에게 갑 전화 받았죠? 저한테 등기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 이유,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일반 채권 양도 법리의 적용을 제한시켜버려요.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은 병이 직접 달라고 하려면 반드시 갑이 명시적으로 승낙을 해라. 그러세요? 알겠어요? 양도하세요. 승낙합니다. 승낙이 있어야 직접 달라올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시험 지문에 갑의 명시적 승낙이 있다면 아직 우리 기출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기출이야.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떴고 아직 이건 안 떴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뜰 수 있지. 갑이 등기청구권 양도에 명시적 승낙을 했다면 병은 갑에게 승낙이 있었으니까 직접 또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말이 되죠? 승낙했으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지. 3자간 합의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등기, 중간생략 등기 전부야. 여기서 한두 개 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로 끝나야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이 말만 나오면 무효. 그 다음
설사 세놈 간 합의가 없더라도 일단 중간생략등기 병 앞으로 등기가 꽂히면 합의가 있든 합의가 없든 일단 꽂히면 유효해요. 일단 꽂히면. 중간생략등기는 일단 꽂히면 유효야. 언제 무효가 되느냐? 토지, 거래, 허가구역안 이 단어만 없으면 중간생략등기 무조건 유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자, 중간생략등기 판례 다 했어. 자, 봅니다. 이제 읽고 보는 거예요. 유효성. 중간생략등기 무효 아니다. 유효다. 하지만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겠죠. 무효. 자, 3번 일단 세 번째 줄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무조건 중간생략등기는 유효예요. 유효. 자, 등기 격려 방법 왕별이죠. 자, 봅니다.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3자 간, 세놈 간 전원 의사합치,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매,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채권, 양도가 제한돼요. 그 양도에 반드시 채무자, 갑이에요. 갑의 승낙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는 다르게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갑의 최초 양도인 갑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양수인 병이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갑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즉 승낙 안 했다면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하여 승낙이 없죠. 따라서 이 경우라면 직접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다. 이런 문장을 읽고 차분히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민법은 OX가 골라져.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외워야지.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양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이런 건 외우고 나머지는 그래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직접 달라고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읽고 그렇지. 그래서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우리 시험은 저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도 사실 통지한 것만으로는 병이 갑에게 직접 달라 할 수는 없다. 이 판례 문구는 없죠. 근데 그렇게 시험이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럼 이 판례 문구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달라 할 수 없다. 맨 마지막 결론. 이 문구도 이제 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판례 문구 그대로 막 내버리거든요. 살짝 각색해서도 내고 판례 문구 원문 그대로도 내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 원문을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요. 판례 원문을 그대로 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심을 딱 잡으면 판례 원문에 있는 내용이 어차피 내가 외운 중심이니까 그걸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 번씩 보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 갑에 을에 대한 넘겨줄 등기 의무도 마찬가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서로 주세요 할 권리가 여전히 있고 갑도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채권 채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주로 전단이 나와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만 나와. 후단은 나온 적 없어요. 자, 넘깁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 후 최초 매도인, 그러면 항상 갑으로 읽으시고 갑과 중간 매수인 을 간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네요. 최초 매도인 갑은 자, 매매 대금 5억 했는데 중간 생략 등기 한다니까 야 1억 더 써. 그래야 내가 오케이 해줄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상했는데 이놈이 1억 올렸는데 인상된 매매 대금을 안 줘. 줘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병한테 병
1억 올리기로 했는데 안 주네. 나 등기 못 줘. 매매대금 미지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린 대금 안 주나. 애초 계약대금 안 주나. 그죠? 그래서 등기 넘겨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우리 시험 이렇게도 뜨고 인상한 경우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질문이에요. 동시행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동시행관계. 자, 파생 유형 한번 읽어봅니다. 읽고 자꾸 이해하려고 해봐야 돼요. 미등기 건물을 즉 대상은 미등기 건물이에요. 근데 자, 이 판례 문구 그대로 뜬 적 많아요. 원시 취득자 한번 찍어볼 거예요.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했네요. 자, 스톱. 여기서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찍을 거예요. 자,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아니, 합치 아니야. 다시 한번 찍어봐요. 응? 이 등기가 지금 무효냐 유효냐를 찍을 건데 어느 단어를 가지고 무효, 유효를 찍을 것이냐고. 자, 다시 읽을 거예요. 미등기 건물인데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격려. 자, 만약에 서술어가 이 등기 유효다라고 한다면 어느 단어에 내가 동그라미를 치고 유효다라고 갈 거예요. 자,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안 됐어. 자, 이거야. 실체. 매매를 찾아야 돼요. 양수, 증여.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는 매매, 양수, 증여. 그렇다는 게 있으면 무조건 유효로 끝나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단어에서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라고 떴겠죠, 지문이. 그러면 승계취득이야. 승계취득의 동그라미가 얘가 범죄 흔적이에요. 승계취득이 뭐예요? 승계취득. 샀단 얘기 아니야. 승계취득했다는 거 아니야. 샀단 얘기예요. 매수하고 매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민법은 범죄 흔적 눈을 크게 뜨고 문장 속에서 이 결론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소수일 텐데 이 등기 승계취득 산 거야 매매 돈 주고 샀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법률에 따라 이 등기는 대부분은 무조건 유효라고 받겠네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격려했다면 이 보존 등기는 이제 나오죠.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된 등기로서 효력 가진다.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머리 등기 생략, 모두 생략 등기.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신축은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얘는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등기 필요 없어요. 187조. 그런데 얘는 죽을 때까지 보존 등기 안 박아도 대외적으로 소유자예요. 하지만 해당 187조 단서에서 처분하려면 처분이 팔아 제끼는 거죠. 을에게 팔아요. 처분하려면 얘는 매매니까 등기를 쳐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따라서 얘를 등기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하고 처분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팔려면 보존 등기하고 첫 등기니까 보존 등기하고 을한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줘야 돼요. 즉, 을 신축 건물을 산 신축 건물 매수인은 얘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야 보존 등기하고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 해야 돼요. 자, 이게 정상적인 법이 정한 절차죠. 민법이 정한 절차죠. 그런데 갑이 그러죠. 네 앞으로 그냥 직접 보존 등기 좀 꽂아주세요. 그럼 매매대금 좀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다이렉트 보존 등기를 꽂은 사건이에요. 매수인은 승계취득자죠? 승계취득. 매매 특정 승계니까. 그래서 항상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 말이 나면 항상 매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통해 권리를 승계받았구나. 매수인은 승계취득.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죠. 매수 사실 매매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매수인은 보존 등기 꽂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 법 위반이야. 하지만 아이고 돈 주고 사셨네요. 돈 주고 사셨네요. 그러면 실체관계 보아. 중간생략 등기도 병이 을한테 돈 주고 샀죠? 저것도 실체관계 보아. 돈 주고 샀으니까 어차피 무효처리해도 등기 받게 돼 있어. 돈 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돈 주고 샀으니까 어차피 그걸 무효처리해도 결국은 와요. 결국은 보존등기 알겠어요? 무효처리하면 알겠어요? 보존등기 박아. 대법원이 무효래. 결국은 등기 받게 돼요. 결국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실체가 있으면 굳이 무효해도 어차피 온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유효로 봐버리십시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범죄 흔적을 찾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질문이 나오면 실체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실체. 근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 파트에서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 무효다 이런 질문이 뜨면 잘 모르겠으면 유효면 맞는 지문, 무효면 그냥 틀린 걸로 밀어버려요. 잘 모를 때, 찍을 때 확률적으로. 대부분 유효로 끝나요. 왜? 대부분 실체관계 부합 판례야. 판례가 대부분 실체관계 부합 판례이기 때문에 서술로는 유효로 끝나는 판례가 엄청 많아. 그래서 찍으실 때 등기인데 무효다라는 지문은 X 지문일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합치된 의사, 승계취득자 앞으로 보존 뭔 소리야 하지만 서술로는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뜻을 거 아니에요. 승계취득 이걸 뚫어지게 보고 범죄 흔적 승계취득 매매네 실체가 있네 그러면 유효로 끝나야겠네. 이런 식으로 찍어봅니다. 잘 찍어야 돼요. 자, 등기청구권 매수인 을의 갑에 대한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이거 아직 등기하지 않아서 등기 달라고 하는 거죠. 매수인은 채권자야. 채권자. 따라서 채권자가 하면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 소유자가 하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냐 물권자냐로 가르는 거예요. 매수인은 채권자지.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 했으니까. 따라서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증은 채권인데 그럼 채권이면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10년 동안 등기 주소에 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 하지만 이제 예외죠. 시험은 이게 나오지. 원칙은 절대 안 나와요. 자,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지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권리 행사로 봐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을이병한테 팔았단 얘기지. 자, 봐봐요. 이게 매수인인데 매수인 이렇게 필기하면 진도 못 빼는데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 하지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팔았단 얘기지. 매매로 해서 얘가 이제 인도받아 점유해.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점유를 상실한 거지. 점유하고 있는 한 권리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 안 걸리게 봤는데 이제는 팔고 미국 갔어. 그럼 얘는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 행사는 이제 안 하는 거야. 넘기고 떠났으니까 미국으로. 근데도 우리 대법원은 여전히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역시나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역시나. 이건 법리에 반한 판결이에요. 왜? 점유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권리 행사 이건까지 이해가 가. 근데 팔아 제껴서 더 이상 이 토지에 대해 아무런 상황이 지배관계가 없는데도 등기청구는 역시 소멸시 안 걸린다. 이유 제가 얘기했죠? 시골 아버지들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정해놨어. 그럼 어떡해? 법리를 끼워야지. 항상 결론이 중요해요. 논리보다는 일단 결론이 좋아야지. 결론이 이걸 법리대로
10년 지나면 소멸된다 하면 시골의 노인네들이 거래관계가 계속 있었을 텐데 소유권 못해. 얘가 소멸해버리면 뒤에도 대유할 권리가 없어져. 결국 등기를 취득을 못해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법리를 깨야지.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든 즉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 그럼 이유를 대야 돼. 얘는 팔아 제꼈는데 즉 점유 상실했는데 왜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결론, 이유를 대줘야 돼. 이유를 댈 게 없어. 이유가 어디 있어? 댈 게 없어. 지가 안 살고 있는데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는 권리행사 어떤 뭔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 이유를 뭘로 대버렸느냐? 판걸 권리행사래. 판걸. 팔아 제낀 게 권리행사래.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된 판례 이유가 그때 보니까 이유 될 게 되게 없었나 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댔어. 자, 봐봐요. 결론만 우리는 알아요. 결론만. 매수인이 2번 판례요. 을이 이 토지를 인도받은 이상 지가 점유하면서 사용하다가 이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로 판거래요. 말이 되냐고. 판 게 뭔 권리 행사야. 점유 상실했는데 이제는 권리 행사하다가 권리 행사를 중단한 건데. 근데 소멸시효 안 걸리려고 하려는 이유를 이상한 이유를 댔다는 얘기예요. 자, 이유 중요하지 않아요.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매수인은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1번 지가 점유하든 2번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죠. 넘겨줬다는 얘기야. 지가 점유 상실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 결론. 우리 시험은 결론밖에 안 나와. 이유 안 나와요. 판결 이유는. 결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유를 막 가르치는 거지. 결론만 정확히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지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 안 걸려. 팔아 제꼈어? 그래도 안 걸려. 결국 절대 안 걸려. 절대 안 걸려.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꼈든. 단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지가 팔았을 때 안 걸리고 고 누군가의 침탈을 당했어. 불법 좀 뺏겼어. 지가 판 게 아니라 도둑놈이 침탈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소멸해요. 무슨 얘기냐? 판 경우에만 이거고 몰라도 돼.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어. 괜히 했어. 자, 가등기에서 딱 알 것. 가등기는 잠깐만 안 돼. 시간 부족해. 자, 갑을 벌써 그래요. 을이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 치죠. 가등기 딱 알 것. 가등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다니 뭐가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거. 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나오면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을의 가등기 권리자가 갑에 대해 어떤 법률 관계가 채권 관계가 있다는 어떤 사항도 추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되고, 두 번째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끝나요. 소수라가 갑이 병이에 팔았어. 내가 찜해놨어. 말소해. 안 돼요. 어떤 무효 등기가 발생했어. 가등기 권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본등기만 딱 치면 돼요. 그러면 지가 할 필요도 없어. 본등기 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제3자 등기 다 말소해야죠. 이 두 개. 자, 봅니다. 1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마이너스. 등기 파트에서 얘가 지문이 가장 많이 뜨네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한 문제짜리는 잘 안 뜨는데 이 지문 6번인가 엄청 떴어. 두 번째. 자, 본등기 합니다. 본등기 시 순위는 소급하죠. 그 말이고. 하지만 아직 본등기가 아니잖아. 자,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실제법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 무효예요. 중복 등기, 이중 보전 등기 무효인데 어쨌든 누군가
무효등기를 격려했어. 가등기 상태로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내요. 자, 없다. 가등기 상태로는 소수로는 무조건 할 수 없어.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3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네요. 그림을 그려야겠어.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빨라. 자, 가등기 박은 가등기 권리자. 얘는 왜 가등기를 박느냐? 을에게 어떤 채권이 있어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 있든지 예약상 채권이 있든지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얘가 아파트한테 준다고 했대. 정지 조건부 채권이 있든지 어찌됐든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각 부동산에 가등기를 박아놔요. 자, 가등기를 왜 박느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보존한다겠죠? 보존. 자기 채권이 지킬 수가 있어. 따라서 항상 우리 시험은 가등기 5월 1일 날 박은 후, 한 달 후, 가등기 박은 후 반드시 갑은 병에게 팔게 돼 있어요. 반드시 팔아. 병은 등기하면 소유자죠. 6월 1일자로 소유자가 돼요. 자,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얘한테 병, 내가 이만 먼저 찜했거든? 너 이만 말소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못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자, 본등기를 해야 이제 힘이 생기니까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현 소유자는 병, 갑은 팔아제끼고 도망갔죠. 전 소유자. 자, 을은 본등기 쳐야 되는데 누구한테 본등기 달라고 해요? 갑, 병. 많이 좋아졌어요.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 있잖아. 답이 있잖아. 채권자잖아. 채권은 자기 채무자 갑. 가등기 권리자, 얘는 가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자기 채무자에게 본등기 주세요. 그러면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청구권. 본등기 주세요. 자, 이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지. 아니, 등기가 안 돼 있잖아. 채권자주의지. 여기 있잖아. 채권. 그러니까 성질도 채권적 청구권. 상대방도 자기 채무자 갑, 병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본등기 했다. 그러면은 본등기는 7월 1일 날 격려했지만 얘를 제껴야 되기 때문에 순위는 소급시켜버려. 5월 1일자로 소급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권 취득 효력은 본등기한 이때 소유권, 물권 변동의 효력, 소유권 취득 시점은 본등기한 때지만 다른 놈과의 우열은 가등기한 이 날짜로 결정되는 거예요. 걔가 얘를 제끼게 하기 위해서 소급시키는 거예요. 왜?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번은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가 않고 본등기 한때 순번만 소급해요. 순번만 소급한다는 얘기는 다른 권리하의 우열은 가등기 한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런 지문도 뜬다는 얘기예요. 다른 놈하고의 이기냐 지느냐 싸움은 본등기 시점이 아니지. 소급시켜서. 따라서 이놈이 이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준다. 가등기. 그래서 3번 세 번째 줄이에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 달라 해야지. 현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본등기 달라 할 것은 아니다. 본등기 치면 등기관은 제3자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자, 본등기 후 효력.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지. 나중에 본등기가 맞춰진 때 본등기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건 아니다. 순위만 소급하는 거지. 이런 게 외우는 거예요. 순위만, 순번만 소급. 왜? 3자 제껴야 되니까. 순위만, 순번만 소급하는 거지. 물권 변동 효력 자체는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한다. 본등기 한때. 왕별이죠. 왕별.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엄청 나와요. 자, 등기 추정력. 원인도 적법, 절차도 적법 추정돼요. 자, 인적 범위. 등기 밖에 있으면 모든 3자에게 다 추정됩니다. 모든 3자에는 자기한테 팔아 제낀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모든 3자에게. 자, 추정력이, 자, 넘겨요.
과감히 별 두 개 나뉘어야 돼. 2번. 자,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네요. 보존등기는 항상 신축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야. 그러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추정력 깨져요. 그 밑에 3번 같은 거예요. 보존등기 박은 놈이 자 신축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놈이 제가 신축한 게 아니고요. 앞놈으로부터 샀어요. 양수한 것이라 주장했어. 신축한 거 아니죠. 그래서 샀대. 신축한 게 아니면 샀겠지. 저기 모두 생략된 게 똑같아요. 근데 앞놈이 부인해버렸어. 저는 안 팔았는데요. 얘는 샀다고 그러고 앞놈은 안 팔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추정력이 역시 깨지겠지. 앞놈이 혹시 얘 제가 팔았어요 하면 또 몰라. 그런데 지는 샀다고 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했어. 그러면 결론은 추정력이 깨진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인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 부인했는데도 여전히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면 같이 깨집니다. 오케이. 점유권가요? 점유권. 자, 10분간 쉬고 하죠.